일부 결심. 따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박재민 회장은 57층 집무실에서 딸 서연을 마주보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버지, 저는 유진 언니와 결혼할 겁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32살 외과 전문의인 딸은 아버지를 닮아 의지가 강했다. 고아원 출신이라고 했지. 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유진 언니는 누구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다.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고 혼자 딸을 키워왔다. 딸의 행복이 최우선이었지만. 안녕하세요. 시니어 인생입니다. 화면을 2번 터치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명문가의 배우자를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내가 직접 만나봐야겠어. 좋아요, 언제든지 소개해드릴게요. 아니, 내 방식대로 할 거야. 서연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재민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재민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20년 전 아내 장례식 때 입었던 낡은 바람막이가 걸려 있었다. 먼지를 털어내고 입어봤다. 여전히 맞았다. 거울을 봤다.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다. 고급 시계를 빼고 낡은 플라스틱 시계를 찾다.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모두 빼냈다만 원짜리 지폐 2장만 남겼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겠지. 재민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될 것이다. 샵샵샵 2부 첫 번째 만남. 2025년 4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재민은 지하철을 타고 시립병원으로 향했다. 30년 만에 타는 지하철이었다. 사람들이 슬쩍 자리를 피했다. 낡은 옷차림 때문이었다. 이게 현실이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세상이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분비는 대기실에서 재민은 손목을 쥐어짜며 접수대로 갔다. 손목을 다쳤는데요. 젊은 남자 간호사가 무심하게 대답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재민은 번호표를 받아들고 구석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오전 9시 15분. 30분이 지났다.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재민은 일부러 신음을 냈다. 아이고 아파. 사람들이 힐끗 보고는 고개를 돌렸다.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바로 그때 청록색 스크럽을 입은 여자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명찰에는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재민이 찾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손목이 아침에 넘어져서. 유진은 즉시 장갑을 끼고 손목을 살폈다. 부드럽지만 전문적인 손길이었다. 많이 부었네요. 엑스레이 찍어야 할 것 같은데. 보험증 있으세요? 없는데요. 재민이 일부러 머뭇거렸다. 순간 유진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까? 재민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 돈 없는 환자를 귀찮아할까? 아니면 냉정하게 대할까? 하지만 유진은 미소를 잃지 않았다. 괜찮아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고 보험은 사회복지사님께 상담받으시면 돼요. 유진은 얼음주머니를 가져와 손목에 대주었다. 차가운 느낌이 통증을 가라앉혔다. 15분 정도 이렇게 계세요. 제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르신.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의사를 찾아 뛰어갔다. 재민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15분 후 의사가 왔다. 진료 후 다행히 골절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다. 염좌였다. 일주일 정도 찜질하시고 약 드시면 나으실 거예요. 의사가 말했다. 진료가 끝나고 재민이 나가려는데 유진이 다시 다가왔다. 어르신 이거 드릴게요. 작은 카드였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부상 응급처치법 사라라이 씨. 휴식 후에 다친 부위 움직이지 않기. 얼음알 사루사에 5회 15분씩 찜질. 압박 컴프레션 붕대로 가볍게 감기. 올리기 엘리베이션 심장보다 높이 올리기. 집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빨리 나으실 거예요. 그리고 48시간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면 꼭 다시 오세요. 재민은 카드를 받아들었다.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어르신들이 자주 물어보셔서 만들었어요. 글자 크게 써서 보기 편하시죠? 정말 글자가 컸다. 노인들 눈에도 잘 보이게 배려한 것이었다.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유진은 다시 환하게 웃고는 다른 환자에게로 갔다. 재민은 카드를 주머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친절하긴 하네. 하지만 겉모습일 수도 있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샵샵샵 3부 두 번째 시험. 일주일 후 4월 12일 금요일 밤 11시. 재민은 다시 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심야 응급실이었다. 술 취한 환자들, 다친 사람들로 북적였다. 분위기가 전혀 달랐다. 낮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웠다. 배가 아파요. 재민은 복통을 호소하며 접수했다. 당직 간호사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저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재민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다. 시계를 봤다. 밤 11시 5분. 30분이 지났다. 1시간이 지났다. 1시간 반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도 부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속 밀려왔다. 취객들이 소란을 피우고 아이들이 울고 혼란스러웠다. 재민은 인내심을 시험당하고 있었다. 이럴 때 유진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김 선생님, 야간 인수인계 확인했습니다. 유진이었다. 야간 근무였던 것이다. 밤 근무라 피곤할 텐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유진은 대기실을 둘러보다가 재민을 발견했다. 표정이 놀람으로 변했다. 어르신 저번에 손목 다치셨던 분 아니세요? 아, 맞습니다. 이번엔 배가... 유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저녁 6시쯤부터요. 지금 몇 시죠? 유진이 시계를 봤다. 12시 40분 6시간 넘게 아프신 거네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1시간 반쯤. 유진의 눈빛이 변했다. 즉시 파트장실로 향했다. 문을 두드렸다. 파트장님, 복통 환자분 계신데 증상 시작된 지 6시간 넘었고 1시간 반 기다리셨어요. 먼저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에서 중년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최 간호사 순서가 있잖아. 규칙대로 해. 파트장님, 복통은 급성일 수 있어요. 맹장이나 장폐색이면 늦으면 위험합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다른 환자들도 다 기다리고 있어. 유진은 문을 더 세게 두드렸다. 목소리도 단호해졌다. 파트장님, 규칙도 중요하지만 환자 생명이 우선 아닙니까? 만약 급성이었는데 늦어서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문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들어오라고 해. 유진은 재민에게 돌아와 환하게 웃었다. 어르신 들어가세요. 제가 함께 들어가서 증상 설명해 드릴게요.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가 복부를 촉진했다. 여러 검사를 했다. 결과는 다행히 급성이 아니었다. 과식으로 인한 심한 소화불량이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이틀 정도 쭉 드시고 소화 잘 되는 음식만 드세요. 의사가 말했다. 제가 돈이 없는데.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 옆에서 바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사회복지사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밤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사회복지사는 없었다. 하지만 유진은 직접 복잡한 서류를 가져와 하나하나 설명했다. 여기 서명하시고 이 서류는 월요일에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돼요. 제가 지도 그려드릴게요. 종이에 약도를 그렸다. 길 찾기 쉽게 큰 건물들을 표시하며 어르신 혹시 가족분 계세요? 집에 혼자 계세요? 네, 혼자 삽니다. 유진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그럼 제 번호 드릴게요. 서류 작성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혹시 집에서 배 아프시면 바로 119 부르세요. 참지 마시고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번에는 진짜로 손이 떨렸다. 감동 때문이었다. 단순히 친절한 게 아니야. 진짜로 걱정하고 있어. 혼자 사는 노인이 위험할까봐.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가슴이 뜨거웠다. 샵샵샵 4부 결정적 순간. 4월 19일 목요일 오후 2시. 재민은 마지막 시험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번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응급실은 한산했다. 점심시간이 지나서였다. 유진이 차트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다. 어디 불편하세요? 배는 괜찮아지셨어요? 네, 많이 나았어요.
덕분에 오늘은 검사 결과 들으러.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 70대 여성 의식 명료 다발성, 골절, 의심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유진도 차트를 던지고 뛰어갔다. 활력 징후 체크, 산소 포화도 확인, 정맥로 확보. 유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혈압 9060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링거 연결 수혈 준비. 바로 그때 또 다른 문이 열렸다.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비서 2명과 함께 들어왔다.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한눈에 보였다. 명품, 시계 맞춤,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파트장 강민수가 급히 달려갔다. 김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건강검진 결과 상담하러 왔네.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강민수가 굽실거렸다. 최 간호사. 강민수가 큰 소리로 유진을 불렀다. 유진은 교통사고, 환자의 바이탈 사인을 체크하고 있었다. 고개를 돌렸다. 최 간호사, 지금 당장 VIP실로 와. 김 회장님 기다리신다고. 파트장님, 지금은 이 환자분이. 유진이 대답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그건 다른 간호사가 해. 김 회장님 건강검진 결과 상담 중요한 거 알지, 빨리 와. 죄송합니다. 이 환자분이 더 급합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다. 다른 간호사들도 환자들도 모두 이쪽을 봤다. 강민수의 얼굴이 붉어졌다. 뭐 지금 내 말 안 들을 거야. VIP실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분이 먼저입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너 지금 심각하게 경고하는데 김 회장님은 이 병원 최대 후원자시야. 연간 10억 이상 기부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 판단에는 이 환자분이 더 급합니다. 강민수는 이를 갈았다. 너 오늘 이러면 각오해야 할 거야. 인사위원회에 올라갈 줄 알아. 유진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환자에게 집중했다. 혈압 8555, 의사 선생님 빨리 오셔야 해요. 수혈 준비 완료. 보호자 연락됐어요. 유진의 명령이 차분하지만 신속했다. 다른 간호사들도 그녀의 리드를 따랐다. 김 회장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파트장님, 환자가 우선이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저 간호사 참 프로답네요. 강민수는 할 말을 잃었다. VIP가 직접 괜찮다고 하는데 뭐라 할 수 없었다. 재미는 구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저 작은 여자가 저렇게 큰 용기를 내다니.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수도 있는데, 자기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데. 30분 후 교통사고 환자는 안정되었다. 큰 부상은 없었다. 골절은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었다. 유진은 환자 가족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VIP실로 향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스크럽에는 환자의 피가 약간 묻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김 회장은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하신 거죠. 오히려 이 병원이 믿음직스러워 보이네요. 저도 나중에 아프면 여기 와야겠어요. 유진은 깊게 인사하고 검진 결과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재미는 조용히 병원을 나섰다. 마음의 결정이 섰다. 더 이상 시험은 필요 없어. 저 아이는 진짜야. 돈도 권력도 자기 커리어도 아닌 환자의 생명을 선택했어. 샵샵샵 5부 진실의 순간. 4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유진은 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언니, 나 너무 떨려. 손에 땀이. 괜찮아. 아버지는 좋은 분이야. 조금 무서워 보여도 마음은 따뜻해.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분위기였다. 아, 유진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믿을 수 없었다. 그 노인 병원에 왔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앉으세요. 재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유진과 서연이 의자에 앉았다. 유진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제가 어르신이 아니 회장님이.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당황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또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다. 재민은 테이블 위에 무언가를 꺼냈다. 유진이 만들어준 응급처치 카드였다. 조금 구겨졌지만 소중히 보관한 흔적이 보였다. 3번 만났습니다. 유진의 눈이 커졌다. 첫 번째는 손목 다쳐서, 2번째는 배 아파서, 3번째는 교통사고 환자 때. 유진의 입술이 떨렸다. 3번 모두 당신은 똑같았어요. 초라한 노인 앞에서도, 바쁜 심야에도, 한한 상사 앞에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학벌이 어떤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딸이 고아원 출신 간호사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죠.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재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진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환자의 생명을 제일 먼저 생각했습니다. 돈이 있든 없든 VIP든 아니든 모두를 똑같이 대했어요. 권력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는데 환자를 먼저 선택했죠. 재민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거, 고아원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거, 배경이 없다고 깔봤던 건 모두 제 잘못입니다. 회장님,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돈보다 생명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사람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재민은 유진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제발 우리 서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 딸이 되어주세요.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내어 울었다. 평생 가족이 없었던 유진에게 이것은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다. 재민이 그녀를 꼭 안았다. 아버지가 딸을 안는 것처럼. 고맙습니다. 당신 같은 며느리를 만나게 돼서, 아니 당신 같은 딸을 얻게 돼서. 서연도 2 사람을 안았다. 3 사람은 오래도록 포옹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순간이었다. 아버님. 유진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내 딸. 재민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0년 전 돌아가신 아내가 생각났다. 아내도 유진처럼 따뜻한 사람이었다. 여보,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났어.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야. 재민은 속으로 돌아가신 아내에게 말했다. 에필로그. 그날 밤 재민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돌아가신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 서연이 결혼 승낙했어. 상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평생 잘못 살았어. 돈과 권력 배경만 보고 살았지. 하지만 오늘 깨달았어. 진짜 가치는 그게 아니라 마음이더라고. 재민은 유진이 만들어준 응급처치 카드를 꺼냈다. 구겨졌지만 소중히 보관했던 그 카드. 이 작은 카드 하나에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는지 알게 됐어.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큰 글씨로 쓰고 그림까지. 그리고 심지어 자기 전화번호까지 주더라고. 재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 아이는 돈이 없어도, 배경이 없어도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돈은 많아도 마음은 가난했는데 부끄럽더라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우리 서연이 행복할 거야. 당신 같은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니까. 재민은 오래된 옷장을 열었다. 변장할 때 입었던 낡은 바람막이가 걸려 있었다. 이 옷 덕분에 진실을 볼 수 있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재민은 바람막이를 조심스럽게 만졌다. 이 옷은 보관해야겠어. 내가 교만해질 때마다 꺼내보면서 오늘을 기억해야지. 다음 날 아침 재민은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시립병원 원장님이십니까? 저는 바이오캠 박재민입니다. 아, 회장님 무슨 일로? 응급실에 최유진이라는 간호사가 있습니다. 매우 훌륭한 직원이더군요. 그런데 파트장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려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 건은 없었던 걸로 해주십시오. 오히려 포상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직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응급실 현대화 사업에 50억 기부하겠습니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요. 전화를 끊고 재민은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돈을 쓰면서 마음이 흐뭇했다. 한 달 후, 5월 말, 유진은 병원 원장실에 호출되었다. 긴장하며 들어갔다. 최 간호사 앉으세요. 네, 원장님. 지난달 교통사고, 환자 건 잘 처리했더군요. 환자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판단이 훌륭했습니다. 유진은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이달의 모범 직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그리고 하나 더 응급실이 현대화됩니다. 최신 장비들이 들어오고 인력도 충원될 예정입니다. 유진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바이오캠 박재민 회장님께서 50억을 기부하셨습니다. 더 많은 환자를 더 잘 살릴 수 있을 겁니다. 유진은 그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아버님이 해주신 일이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재민에게 전화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뭐가? 병원에 기부해 주신 거, 그리고 저를 지켜주신 거. 당연한 일이야. 우리 딸이 좋은 환경에서 일해야지. 유진은 눈물이 났다. 아버님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딸. 그 해 가을 유진과 서연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재민은 유진을 직접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유진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으니까. 긴장하지 마. 내가 있어. 네, 아버님.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민은 유진과 서연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구나.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어. 그날 밤 재민은 다시 아내의 사진 앞에 섰다. 여보, 우리 딸이 결혼했어.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 그리고 나도 오랜만에 행복해.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다. 창밖으로 가을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닫혀있던 재민의 마음이 열리자 온 가족에게 따뜻한 계절이 찾아왔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담긴 진심에 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